찬바람이 키워낸 동해안의 겨울 별미 과메기. 남도 청정 갯벌이 품은 알 꽉 찬 꼬막까지. 겨울 바다에 진객이 돌아왔다. 하루 수확량 8톤. 채취부터 선별까지 산처럼 쌓인 꼬막과의 뜨거운 사투. 아이 더워갖고 열사병으로 죽었어. 거친 겨울바람을 뚫고 바다로 향하는 사람들. 겨울 맛을 전하기 위해 폭한의 추위를 견디는 고된 현장. 감각이 부딪 정도로. 바다가 키워내고 사람의 정성과 시간이 더해져 만들어낸 겨울의 맛. 그 뜨거운 현장으로 떠납니다. 꼬막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전라남도 여수의 여자만. 찬바람 부는 이맘때쯤이면 매일 밤 바다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어디를 이렇게 가시는 거세요? 아 꼬막 채취로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작은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수심이 낮으니까 수배는 바다 한 곳에서 띄워놓고 정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내는 배 한 척. 진짜 꼬막잡이를 나설 주인공인데요. 빠르게 꼬막잡이 어선으로 바꿔 타는 선원들. 출항 준비를 서두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가시는 거예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날 그 주문량에 따라서 빨리 또 선별을 해야 되니까요. 꼬막을 신선하게 배송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데요. 출발과 함께 그물을 준비하는 선원. 그런데 그물 생김새가 조금 특이합니다. 꼬막 잡는 꼬막 채취는 즉 기계대라고 일명 기계대랍니다. 기계대. 새꼬막 조업은 그물 입구에 틀이 달린 형망이 바다 밑바닥을 긁어가며 채취합니다. 뭇에서 떠난 지 30여 분. 바다에 그물을 내릴 시간입니다. 선원의 얼굴엔 긴장감이 맴돕니다. 선장님의 신호에 그물이 던져졌습니다. 바닷속 그물과 어선은 이 줄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배는 그물을 끌고 새꼬막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량이 많이 있는 데는 20분도 굽고 물량이 없는 데는 이제 마무리가 돼가면 뭐 1시간 더 굽고 1시간 반 더 굽고 그래요. 과를 찍었다가 들었다 찍었다 들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부터는 선장님의 판단이 중요한 순간. 꼬막이 있을 법한 곳을 찾아다니며 그물을 계속 위아래로 움직여줘야만 꼬막을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이렇게 다 여기 구역이 다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네모가 모두 꼬막 양식장. 지금 여러 번호가 다 있잖아요. 연하고 좀 같아요. 보기엔 그냥 바다인 것 같아도 저마다의 작업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뿌려놓고 자연적으로 크기만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천혜의 양식이라고 봐야죠. 잠시 후 선원들의 몸놀림이 바빠집니다. 그물을 올리려는 건데요. 갑자기 배 난간에 매달리는 선장님. 무척 위험해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그물 중간에 이 끈을 연결해주기 위한 작업. 그런데 그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빨리 씻어내자 빨리. 그물을 넣었다 뺐다 하며 갯벌을 먼저 빼준 뒤 올려주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꼬막 그물. 어마어마한 그물이 배 위로 새 꼬막을 한가득 쏟아냅니다. 그 양만
무려 1톤이 넘는데요. 이게 영양 많고 맛 좋은 꼬막입니다, 꼬막. 열자말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찬바람 부는 11월부터 알이 꽉 차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 가장 맛도 좋을 때라는 새꼬막. 지금부터 잡아보면 내년 5월까지 최고 많이 시즌이 보통 한 3월까지는 시즌이에요. 그물은 꼬막을 내리자마자 바로 정리해 바다로 내려줘야 합니다. 선장님의 신호가 유독 늦어지는데요. 물 방향을 저리를 맞춰야 돼요. 잘못하면 거리가 까져버려요. 뒤깨져버려요. 반대로. 드디어 선장님의 신호가 떨어지고 두 번째 그물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여자만 갯벌은 모래가 섞이지 않아 꼬막 서식지로는 최고로 꼽히는데요. 올해도 이만하면 풍작이랍니다. 오늘 용량이 한 400개 가량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맞춰줘야, 그 양을 맞춰줘야죠. 꼬막은 보통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새꼬막은 주로 양식 꼬막으로 우리 밥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꼬막입니다. 자연산이 대부분인 참꼬막은 새꼬막에 비해 골이 깊고 작은 것이 특징. 피꼬막은 두 꼬막보다 2배가량 크고 골의 개수도 2배가 넘습니다. 다시 두 번째 그물을 올릴 시간. 그런데 선원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이번엔 빈 그물만 올라왔습니다. 허다해요. 그런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 오늘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이 될 줄 알았구만. 오늘 좀 난관에 좀 봉착이 되네요. 바닷속 갯벌에 그물 입구가 묻히면서 아예 허탕을 친 건데요. 그물을 다시 바다로 보내며 속상한 마음을 다잡습니다. 선원도 잠시 숨을 고를 시간. 선실 안에 들어가 온몸을 녹입니다. 추워서 구적제고 왔습니다. 훨씬 낫네요. 구적제니까. 밤 12시부터 꼬박 8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는 고된 작업. 물량에 따라 적게는 하루 5번에서 많게는 10번 정도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잠이 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새벽 일을 갖다 하기 때문에 잠이 좀 부족하고 또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작업 중 어느새 환해진 바다. 선원들도 마지막 그물을 거둘 시간입니다. 밤새 채취한 꼬막들로 배 위가 가득 찼습니다. 마음이 뿌듯하죠? 만들을 해갖고 하니까. 마누라한테 가서 또 할 말도 있고 칭찬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아니, 칭찬을 받으세요? 돈 벌어 왔으니까 잠 못 자고 돈 벌어 왔으니까 기분 좋아라 그러죠 뭐. 작업을 마친 후에야 아침을 준비하는 선원. 오늘 꼬막과 함께 잡혀 올라온 쭈꾸미가 재료인데요. 쭈꾸미 넣고 끓인 라면이 전부인 소박한 식사. 그래도 라면 한 그릇에
고된 하루를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내주는 게 맛있죠, 훨씬. 그때 어렸던 마음들이 딱 녹습니다. 오전 8시 새벽부터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항구를 둘러싼 하얀 언덕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근데 저 하얀 건 뭐예요? 꼬막 껍데기요, 배가. 지금 저렇게 모아놨다가 2차사로 가공을 해요. 가공해서 화장품 원료로도 나가고 비료도 넣고 그렇게 넣어요. 작업 나갔던 꼬막배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들. 다음 작업을 위해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선별 작업이요. 껍질하고 알하고 이렇게 분리 작업하는 거예요. 오늘 양이 어느 정도 돼요? 한 20kg로 한 400개. 하루 8시간 작업에 새꼬막 8톤. 조업을 마친 배가 항구로 돌아오면 본격적인 새꼬막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새꼬막이 선별기를 타고 올라가면 1차적으로 기계에서 껍데기를 걸러냅니다. 알이 굵잖아요. 알이 꽉하고 참 좋아요. 빈 껍데기는 버려지고 싱싱한 꼬막들만 남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선별 작업을 시작하는 선원. 작업을 위해선 꼬막을 선별기 위로 올려줘야 하는데요. 기계로는 불가능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쉬거나 속도를 놓치면 선별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쉴 수도 없습니다. 아이, 더워갖고 열사병으로 껐어. 그래서 꼬막 채취보다 선별 작업이 더욱 고되고 힘들다는데요. 산처럼 쌓인 꼬막을 선별기로 옮기는 데만 무려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드디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꼬막들. 일반 삽으로 퍼올려주면 오늘 작업도 끝입니다. 이대로 완전히 마무리를 못하니까 사비도 열일 때는 사비도 빨라요. 선별기가 1차로 걸러낸 꼬막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작업자들. 아, 껍질 골라냅니다, 껍질. 기계에서 골라내는 거 아니에요? 아, 미차 못 골라낸 것은 손으로 골라내야 됩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자들답게 보기만 해도 척척 폐각을 골라냅니다.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남은 싱싱한 꼬막들. 그대로 망에 담아주면 끝입니다. 청정 갯벌, 여자만이 키워낸 겨울 진미, 꼬막. 전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 이거 끝나니까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시원하죠. 이제 아주 착하지 뭐. 예, 좋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새벽에 못 잔 잠 갖다가 또 보충해야죠. 자야죠. 잠이 소원입니다. 좀 잠 좀 푹 한번 잡은 게 하루 종일 잡은 게 소원입니다.